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의 길잡이 라이 그린 클래스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뜨거워진 지구, 우리의 미래는 수업을 진행할 그린쌤, 저는 신경준입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후위기의 원인인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의 노력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기후위기의 원인, 기후변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봄, 가을엔 미세먼지가 불어오고요. 여름철엔 아이 더워 폭염이에요. 겨울에는 반복되는 한파가 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고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후위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온실 효과가 발생을 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해 적당한 약 15도로 유지되고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의 비닐이나 온실의 유리처럼 일종의 막과 같은 역할을 온실가스가 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체가 필요한데요. 이걸 온실가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영하 19도요? 그럼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죠. 산업화 이후에는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산림을 벌채하기도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산업화 이전에는요, 280 ppm이었던 이산화탄소가 2022년에는 420 ppm으로 측정되고 있어요. 이처럼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층에 늘어나게 되면 온실 효과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태양 벽사 에너지를 더 많이 지구 대기층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온도는 점점 상승하여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표로 도달한 태양 복사 열은요,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대기권 밖으로 전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로 온실가스가 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야 지구의 온도가 15도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온실 효과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과도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복사열이 반대로 대기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잡아둬요. 그럼 온실 효과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발생시킨 온실가스는요, 지구 대기층에 30년 정도 머무르는데요. 만약에 오늘 발생한 온실가스는요, 30년 뒤의 기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에는 30년 이상 미리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게 된다면 가뭄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킬리만자로에서는 만년빙이 사라질 수 있고요. 농부들은 농토와 거주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희귀 동식물들, 특히 작은 생명체,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들은 멸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1도가 오르는 동안 13%의 생물종이 벌써 멸종한 것으로 분석을 해요. 너무 슬퍼요. 그러면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는 양이 늘어나요. 그러면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게 되고요.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바다와 가까운 도시들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북극 생물은 약 40%까지 멸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2도의 기후변화로 말라리아에 노출되는
환자를 4천에서 6천만 명까지 예측을 하고 있네요. 3도가 오른다면요? 기후변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겠죠.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요. 땅이 불에 타기도 합니다. 자, 기후변화 현상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해요. 허리케인으로 물에 잠기게 되면 농토에서는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고요. 그럼 식량 생산이 부족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를 굽는 기근으로 사망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안 침수 피해에서 약 연 1억 7천만 명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네요. 우와, 3도까지 살펴봤는데도 너무나 큰 지구의 기후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어요. 4도까지 오르게 된다면요. 남극의 빙하가 녹게 돼요. 우리는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 것을 걱정하지만 다음 단계인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중해에서는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해안 침수 피해로 약 연간 3억 명 정도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하고요.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도 탄생을 한다고 하네요. 5도가 상승한다면요. 지구에는 기후 재난이 더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러면 현재와 같은 경제, 자본, 기업들의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거주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후 난민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후에는 핵무기와 같은 전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측도 하게 되죠. 자, 이때 히말라야 빙하 소멸되고요. 군소 도서 국가들, 특히 대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뉴욕과 같은 인구 밀집 도시에서도 침수의 위험이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기상학자들이 예측하는 지구의 온도 상승, 마지막 6도를 살펴볼게요. 6도에서는요. 바닷속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분출이 돼요. 이때는 모든 생명체가 대멸종이 시작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6도까지 가지 않기를, 5도까지 가지 않기를, 4도까지 가지 않기를, 3도, 2도, 1도 현재에 멈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 그런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맞아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산화탄소인데요. 약 9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메테인,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과 같은 온실가스가 10% 미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된다면 또는 우리가 줄어들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기후변화의 원인 살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선생님? 네, 맞아요.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물론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걸 식물들이 흡수하는 과정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호흡과 광합성이 고르게 이루어진다면 지구의 기후변화는 평형을 이루겠지만 우리가 소비한 화석연료로 인해서 우리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된다면 자, 이걸 연소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까요? 우리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행동이 이산화탄소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그린 클래스 친구들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급식에 잔반을 남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군것질을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요. 또는 빈 교실 다른 과목 수업을 이동할 때 전등을 켜두거나 또는 강당에 사용하지 않을 때 전등을 켜두고 있어요. 네, 맞아요. 빈 교실 전등 끄기 한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친구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끔 재활용품을 어떻게 분리배출할지를 몰라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음식물, 에너지, 자원, 우리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 이제 필요해요. 그린 클래스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그럼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계는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후협약을 열고 있어요. 첫 번째 회의는 어디에서 열렸냐면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어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본 법적인 정의를 했었죠.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기후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위험성을 알린 첫 번째 협약. 리우 회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회의는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립니다. 이때 교토 의정서가 만들어져요. 2012년까지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2% 줄일 것을 약속했네요. 그런데 안타깝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토 의정서를 탈퇴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서부터 저개발 국가까지 이제는 기후변화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들이 비상이 걸렸죠. 2015년에 다시 모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프랑스 파리 기후협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차 감축하자고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부터 저개발 국가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첫 번째의 협정, 파리 기후협정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개인, 사회, 정부, 세계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자, 이 회의를 펼치고 있는 단체는 바로 유엔 산하의 IPCC라고 합니다. IPCC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자, IPCC는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말해요. 한국도 가입되어 있고요. 197개국이 가입되어 있어요. 자, 이때 2018년 10월에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210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통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했고요. 지속 가능한 경제 및 개발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어요. 우와, 1.5도를 낮추면서도 1.5도씨까지만 도달하면서도 경제와 개발의 측면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어요. 1.5도를 위한 노력, IPCC가 바로 발표를 했네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포함했었냐면요, 우리 인간의 활동은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안타깝게도 지구의 평균 온도는 2030년에서 2050년대 사이에 1.5도씨를 초과한다고 하네요. 지금처럼 산다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노력하겠죠. 그래서 세계는 2030년까지 2010년도와 대비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는 국가 간의 기후변화 협약이 IPCC였다면 이제 민간과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P4G라고 하죠. P4G는 풀네임으로 하게 되면 녹색 경제 공동 민간 파트너십 국제 협의체를 말합니다. 자, 이 협의체 P4G는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하며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의체를 말해요. 자, 공동 민간 협의체인데요. 2021년 서울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이 주제가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을 실현합시다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후에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UN SDGs와 파리 기후 협정을 더욱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특한 P4G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2030년까지 국가의 온실가스를 50%까지 줄이겠다고 감축 목표를 제시했네요. 와, 이 노력이
꼭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IPCC와 P4G 서로 함께 윈윈하는 전략 우리 함께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떤 순위를 갖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중국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죠. 그런데 산업혁명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1896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석탄으로 발전을 시작했던 나라는 바로 영국이에요. 자, 영국이 과거에 1위 했다면 이제는 영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서 10위권 밖으로 가 있네요. 그런 노력 우리도 필요하죠. 현재의 순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양을 배출을 해요.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물건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중국에 가장 많기 때문이죠. 중국, 미국, 유럽연합 27개의 국가, 그리고 인도, 러시아, 일본, 이란, 인도네시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서예요. 한국도 세계에서 9번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선진국이자 이산화탄소를 9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예요. 자, 지금 현재 이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70%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부터 먼저 절약을 하는 게 저개발 국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저개발 국가도 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기후변화는 이렇게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자, 2018년도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실천하기로 한 거죠. 이때 이 그린 뉴딜의 범위에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산업 형태는 저탄소 산업, 그리고 저탄소 운송, 저탄소 수송의 전동화를 계획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발전소 대신에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또는 우리 집에 발전소를 설립한다는 마을인 얘기죠. 자, 이런 노력이 꼭 실천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개인의 노력, 사회의 노력, 정부의 노력, 세계의 노력, 국가 간의 연합체는 IPCC, 그리고 민관과 결탁된 P4G, 그리고 우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그린 클래스 친구들의 개인 모두 합쳐진다면 바로 기후변화의 속도를 1.5도씨 이하로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쌤 신경준이었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